안녕하세요. 뉴런 회장과 부회장을 맡고 있는 한길주 정진환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을 직접 뵙고 뉴런을 소개드릴 기회가 줄어들다 보니 이렇게 자체적으로 저희 동아리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간단히 저희 뉴런을 소개하고 뉴런 내에서 진행되는 활동들과 올해는 어떤 식으로 활동이 이뤄질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런은 다양한 관점을 통해 새롭게 뇌과학을 배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학, 생물학, 심리학 등 여러 학문을 능동적으로 탐구하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 배워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기수마다 자유롭고 재미있게 배워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활동들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회장단과 세션 등 대내적 활동의 기획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부와 홍보, 초청 강연 및 전국 대학생 뇌 및 인지과학 심포지엄, 시냅스 등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대외부, 회원의 인적 사항을 관리하고 회원의 복지 증진 및 단체 행사 등을 담당하는 인적 자원부, 동아리 내 재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재정부, 학회는 새로운 컨텐츠의 제작과 기존 컨텐츠의 관리를 맡고 있는 컨텐츠 관리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뉴런에는 세션 스터디 프로젝트 TF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션은 다양한 전공이 모여서 함께 뇌과학을 공부하는 자리로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에 정기적으로 진행됩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세션에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말씀드리면 일단 기초 세션은 뇌과학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갖춰야 할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번 8기에서는 생물학 전반에 대한 이해와 뇌구조 및 기능을 파악하고 다양한 뇌공학적 기술을 비롯해서 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리학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초청 강연 같은 경우 뉴런의 활동회원이 아니더라도 뇌과학에 관심, 흥미를 가지고 계시다면 누구든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는 오픈 세션이었고요. 매 학기 뇌과학 연구의 최전선에 계신 교수님과 연구의 길을 가는 데 귀감이 될 선배들을 초청해서 이분들의 연구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초청 강연은 안준영 교수님과 김학진 교수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심화 세션은 신경과학, 연구기법, 뇌과학을 적용한 마케팅 기법 등 기초적인 내용을 넘어서서 실제 연구에 이용되는 방식이나 산업에 적용되는 방식을 공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좀 더 오래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세션을 기획 및 진행하였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세션은 이제 뉴런에서의 친목 세션인데요. 특별한 방식으로 친목을 다져오고 있습니다. 뉴런에서 직접 제작한 뇌과학 보드게임이나 뉴런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조원과 협업을 해야 하는 방탈출 게임 등 뇌과학 공부와 친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세션이 되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터디와 프로젝트 같은 경우 세션 외에 심화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을 때 비슷한 관심사나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모여서 공부하고 논의하고 이를 넘어서 특정 목표를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는 활동입니다. 작년에 이루어진 스터디는 뉴러닝, 일단 첫 번째 뉴러닝은 기초적인 머신러닝 이론을 함께 공부해보는 스터디입니다. 문과생도 부담스럽지 않게 머신러닝 기초 이론을 익히는 것부터 목표로 해서 오픈소스 강의를 보면서 서로 모르는 부분을 도와가며 공부를 하는 스터디였습니다. 넷프로 스터디 경우 네트워크 관점에서 뇌를 어떻게 연구하는지 함께 공부해보는 스터디입니다. 네트워크를 설명하는 수학적인 이론인 그래프 이론이 뇌의 어떤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 교과서를 통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고 이러한 분석 방식을 이용해서 논문을 읽으면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됐는지 알아보는 스터디였습니다. 투러는 파이썬을 학습하고 훈련하는 스터디입니다. 파이썬 문법과 간단한 데이터 처리 과정,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스터디입니다. 유튜브 자료, 구글 북스 등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2학기 말에는 팀 프로젝트로 각자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그런 결과물을 내는 스터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스스스는 이제 제목 자체가 신경생물학의 스레스홀드를 낮춰주는 스터디로 신경생물학 공부 스터디입니다. 1학기에는 강의식으로 수업을 하고 퀴즈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 2학기에는 이 스터디원들이 자신이 공부해보고 싶은 부분을 발제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스터디 외에도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해나가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EK 프로젝트는 뇌과학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깊은 지식보다는 재미와 흥미를 초점을 둬서 실험 키트나 모형, 보드게임 등을 만드는 걸 목표로 뒀고, 현재,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든 결과물로는 신경 연결과 신경 전달 물질을 주제로 한 보드게임을 제작해서 세션에서 실제로 뉴러너들이 함께 이 보드게임을 가지고 즐겨볼 수 있도록 기획도 하기도 했습니다. 신마니 프로젝트는 심리학과 뇌과학 이론 그리고 이를 활용한 마케팅 사례에 대해서 공부하는 스터디였습니다. 이론을 익힌 후에 EK와 협업을 통해서 마케팅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그런 활동도 잠깐 했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런 굿즈를 포함한 달력을 제작하고 그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텀블벅에서의 펀딩을 통해 직접 판매하는 그런 결과물까지 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유튜브 프로젝트는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이 뇌과학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었고, 만들고자 하는 영상이 일상생활에서 궁금했던 내용을 뇌과학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컨텐츠나 현재 뇌과학 학회, 동향 같은 그런 소개와 세계적인 뇌과학 교육 자료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나가고자 했었고, 이와 작년과 비슷하게 올해도 이와 유사한 스터디나 프로젝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TF팀을 꾸려서 저희가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TF는 태스크포스의 약자로 특정 사업이나 업무를 해결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임시로 편성되는 팀입니다. 활동을 통해서 이제 특정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을 하면 자동적으로 팀 내의 활동이 종료가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TF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면, 기초자료 TF 같은 경우는 뇌과학의 기초적인 지식을 학습하기 위한 자료를 제작하는 팀입니다. 크게 분야가 생물학, 신경생물학, 심리학, 뇌공학 기술, 신경계 질환, 뇌과학 공부법 이런 식으로 분야가 나눠지고요. 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자료를 수집해서 각 분야의 지식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TF가 진행되었습니다. 학회지 TF는 뇌과학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교류하고 지식을 나눈 결과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학회지를 제작하는 팀입니다. 여러 흥미로운 지식들을 엮어서 학회지를 발간하고 텀블벅 펀딩을 통해서 판매하기까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TF가 운영되었습니다. NIS TF입니다. NIS는 뉴런 인 스쿨의 약자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봉사 활동입니다. 세션으로 생물, 해부, 공학, 심리 이런 식으로 세션이 나눠지고 여러 학교의 고등학생들이 이제 뇌과학에 관심과 흥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교류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세션 이후에는 고려대 캠퍼스 내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심포지엄인 어셈블리를 통해서 저희가 만난 학교들의 학생들 간에도 같은 관심사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소통 창구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조금 달라졌었는데요. 상황이 괜찮아졌을 때는 학교를 찾아가서 원래와 같이 세션을 진행했었지만 좀 더 악화되었을 때는 줌을 활용해서 온라인 세션을 통해서 만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네, 시냅스 TF는 전국 대학생 뇌과학 심포지엄 시냅스를 준비하는 팀으로, 시냅스는 여러 대학의 뇌과학 학회와의 교류 활동입니다. 여름방학 동안 진행되는 심포지엄인 뉴로트랜스미터 NT는 뇌과학에 대한 끊임없는 토론과 탐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들이고요. 그런 활동들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이 심포지엄의 전후로 각 동아리에서 본인들만의 특색을 담은 세션을 준비하기도 하는데, 프리시냅스나 포스트시냅스와 같은 이런 세션들을 주최하는 것 또한 시냅스 TF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런에서는 이처럼 매우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류의 기회가 제한되었고, 저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뉴런의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카페를 대관해서 오프라인 세션을 진행하기도 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세션을 진행하기도 했으며, 상황이 더 안 좋아졌을 때는 줌을 통해서 온라인 세션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세션에서는 소회의실과 화면 공유 같은 기능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많은 조별 토론과 발제들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정기 세션 외에도
동아리 내에 침묵을 위해서 진행되었던 MT를 취소하고 MT 대체 온라인 침묵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뉴런 내에서 진행했던 어몽어스 게임인 뉴런 어몽어스와 서로 관심 있는 영화를 맞춰보고 얘기해보는 뉴런 무비나잇이라는 행사를 기획해서 함께 게임하는 과정에서 침묵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작년은 상황이 갑작스럽게 변동되다 보니 이를 극복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되게 뭔가 과도기스러운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과도기와 같던 작년을 본보기 삼아서 많은 변수에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닥친 상황들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줌을 통해서 저희는 대부분의 세션을 이제 2학기부터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줌에서는 어떤 사람이 말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주목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좋은 매체라고 볼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과 그냥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전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기 때문에 어, 그런 친밀함을 어, 형성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 사라지게 되고 또 쉬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친밀함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카메라와 스피커를 꺼버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친밀함을 형성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뉴런은 이런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변화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도와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화상회의 플랫폼은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에는 좋지만 관심 있는 사람과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에는 가벼운 대화도 나누기 불편한 상황을 겪곤 했습니다. 또 쉬는 시간에는 어색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카메라와 마이크를 끄는 상황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침묵을 위해 이야기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또 별로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 보니 이런 문제점을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러한 점들 때문에 서로서로 친밀감을 형성할 기회가 많이 없었다는 걸 느꼈고 특히나 이런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세션에서 크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가 바로 종식되기 힘든 만큼 적어도 이번 1학기는 온라인으로 뉴런을 진행하려고 하고 또 2학기 때도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해 국이 뉴런에서는 뉴런이 원래 추구하고 있었던 자유로움, 배움, 재미를 살리는 동시에 작년에 느꼈던 아쉬움을 해결하고자 좀 더 근본적인 방향의 변화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질문에서 시작되는 배움입니다. 이는 뉴런이 원래 추구하고 있었던 재미와 배움에서 이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누구나 경험했듯이 남이 시켜서 하게 되는 공부는 재미가 없고 흥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스스로 호기심을 가진 경우에는 공부에 흥미를 가지고 꾸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뉴런에서는 흥미 있는 주제를 자발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세션과 세션의 활동을 기획할 예정입니다. 또 남들에게 너무 쉽거나 가치 없는 질문은 아닐까 하고 망설이게 되는 질문부터 같이 토론을 해봐도 좋은 질문까지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질문하는 톡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공통의 질문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유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친밀감을 형성하기 어려웠던 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요. 앞에서는 본인만의 질문에서 뇌가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그 질문이 본인만이 가진 유일한 질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궁금한 점도 비슷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고 흥분했던 것이 과거에 이미 있었던
였던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과학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역이용해서 비슷한 질문을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 묶어서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뉴런에서는 지원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받고 서로 비슷하거나 관련된 질문을 가진 5명 정도를 한 조로 묶어서 세션과 세션 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 공통적으로 할 이야기거리가 있을 거고 5명 정도의 사람이라면 줌에서 만나서도 충분히 친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서로 잘 친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5명이라는 소규모 인원인 만큼 코로나가 조금 나아지게 되면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서로 더욱더 많이 친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나누며 만들어지는 뉴런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만 들으면 나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또는 그렇게 되면은 친해진 사람들끼리만 계속 친한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런에서는 그 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그 조 외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각 조에서 공통의 질문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는 내용을 다른 조들과 나누게 되는 세션부터 해서 기존 기수와 신입 기수가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도록 짝을 지어주는 밥야 게임, 그리고 지금은 뉴런에 있지 않지만 전에 뉴런에서 활동을 했었던, 그리고 지금은 뇌과학 연구를 하거나 또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오비 회원들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까지 가지면서 뉴런이 이리 엮이고 또 저렇게 엮여서 거미줄처럼 단단한 유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세 번째 변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21년 뉴런이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포스터를 만들 때에도 이런 취지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려고 많이 고민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전체 모양은 뉴런이 뇌각 학회라는 의미를 살려서 뇌를 앞뒤 방향, 수직으로 자른 단면인 사지털 섹션을 본따서 만들었고, 질문에서 시작되는 배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음표와 느낌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1년 뉴런은 좀 더 가까이 연결되고 또 친밀하게 지내자라는 취지에서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서 이렇게 뉴런이라는 글자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2021년 뉴런이 어떻게 큰 변화를 가지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터디와 프로젝트도 그에 못지않게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뉴런에 들어오게 되면은 최소한 1개 이상의 스터디나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매해마다 스터디와 프로젝트가 새롭게 열리기 때문에 올해에는 작년과는 다르게 어떤 스터디와 프로젝트가 열리게 되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6개의 스터디와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제 6개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텐데, 이제 이 중에서 흥미가 있는 것들을 보고 합격이 되신 이후에 지원해서 스터디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뉴런을 하다가 또는 지금부터 뭔가 새로운 스터디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해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께는 2학기 때 새로운 스터디와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뉴대답입니다. 뉴대답은 뉴런 대신 답해드립니다의 앞글자만 따가지고 만들어진 이름인데요. 여기서는 학회원들이 많이 던졌었던 질문들 중에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질문을 골라서 이제 모임 전에는 질문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를 하고 또 글을 쓰고 그런 다음에 모임 시간에는 그렇게 적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다 같이 공유하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모임 시간에는 무언가를 하지 않고 가볍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매주 1회 1시간 정도의 모임만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뉴런어 튜브입니다. 뉴런어 튜브에서는 뉴런의 소개 및 홍보 영상, 그리고 뇌과학 지식을 쉽게 풀어 전달하는 등 이러한 영상들을 기획,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논문 스터디인 과학나무입니다. 과학나무에서는 각자 관심 있는 분야의 논문을 읽고 돌아가면서 발제를 하는 스터디입니다. 논문 발제를 하게 되면은 남는 시간이 있을 텐데, 이런 시간에는 논문을 읽으면서 떠올렸던 생각들 혹은 질문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고, 또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기록을 남겨서 뉴런의 드라이브에다가 아카이빙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논문 스터디이지만 가끔씩은 넓은 시야를 위해서 뇌과학 교양서를 선정해서 읽고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네 번째 스터디로는 신경생물학 스터디 뒤적뒤적입니다. 이 스터디에서는 신경생물학 교과서를 정해서 스터디 전에 각 챕터를 읽어오고 모여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는 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한 명이 발제를 준비해 와서 발표를 듣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스터디원들이 다 모이고 나면은 상의를 통해서 결정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한 내용과 관련된 논문이나 자료를 소개하고 토론을 하는 시간을 또 1시간 가진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남은 10분간은 이렇게 한 활동에 대해서 느낀 점을 기록하는 시간도 갖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심리학 스터디의 일환으로 뉴로가 열릴 예정입니다. 뉴로에서는 신경법학이라는 큰 틀 안에서 법, 윤리, 범죄와 관련된 심리학, 신경과학적 지식을 함께 공부하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토론할 주제 중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목격자의 증언은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범죄자 예측을 해도 될까? 우리는 왜 살인 등 특정 행위에 거부감을 느낄까 등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토론에 지원하셔서 스터디에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터디로 P2N, 즉 파이썬의 첫 번째 알파벳과 마지막 알파벳을 따서 파이썬의 시작과 끝을 보겠다라는 의미의 스터디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 스터디는 파이썬에 익숙하지 않은 입문자들을 대상으로 한 코딩 스터디로 무크 사이트의 부스트 코스에 있는 파이썬 기초 강의를 규칙적으로 수강하는 것을 1학기의 목표로 삼고, 여름방학이나 2학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머신러닝과 파이썬에 관련된 공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뉴런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와 올해 새롭게 열리는 스터디와 프로젝트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자격과 지원 방법, 그리고 모집 일정까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원 자격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정기 세션이 참여 가능한 고려대 학생입니다. 이외에 다른 지원 자격은 없습니다. 휴학 상태이거나 휴학을 할 예정이시더라도 활동만 꾸준히 하실 수 있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또 수학과, 물리학과, 컴과부터 국어국문, 노원어문, 철학과 등 어떤 학과도 상관이 없고, 학번이 낮아서 아무것도 몰라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활동에 임해 주실 수만 있다면 뉴런에서는 누구든지 환영입니다. 활동 기간은 2021년 1학기, 2학기를 연속으로 2학기 하는 것입니다. 2학기 때 추가 리크루팅은 없을 예정이고, 규정상 연속으로 활동하셔야 수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 지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방법은 주소창에 뉴런.kr을 쳐서 How to Apply를 클릭하시면 지원 안내글이 나오는데, 여기에 지원서 다운로드 링크가 있으니 클릭하셔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 아니면 SNS에서 뉴런 계정에 올라 있는 안내 문구에도 링크가 있으니 이걸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페이스북에 뉴런을 검색하셔서 찾으시거나 뉴런 인스타 계정인 뉴런1905를 찾아 들어가시면 링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포스터의 QR코드나 학과 톡방 홍보글, 고파스나 에타의 동아리 홍보글을 통해서도 지원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지원서를 받고 작성해 주신 후에 3월 12일 금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지원서를 여기 적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지원서가 도착하고 그렇게 되면 2주 주말 동안 심사를 하고 일요일에 면접 일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3일간 면접을 보고 나서 심사를 거친 이후에 토요일에 합격자를 대상으로 합격 소식과 함께 뉴런의 첫 행사인 OT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뉴런에 지원해 주시길 바라고 추가로 문의가 있으신 분은 여기 있는 뉴런 구기 회장님 전화번호나 페이스북 메시지 등을 통해 전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런 설명회 발표를 맡았던 회장 한길주, 부회장 정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